바이러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안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남편과 함께 38년째 운영 중에 한 10여 년 전에 유니시티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딸이 아토피가 너무나 심했고 개사될 때 유니시티 제품 클리어 스타트 팩과 노니, 피토파스, 데일리포스, 아브로즈 크림 한 3개월 하면서 정상 피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저희 남편,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팠던 저희 남편,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전립선, 비대, 통풍, 건선, 제일 중요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었던 저희 남편,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저희 남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동종요법 의약품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C 플러스 6, 7개월 약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화학약 끊고 꾸준히 관리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유니시티 만난 그 이후 지금 현재 68세지만 지금이 제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유니시티 제품 TLC로 한 3개월 매거해법 하면서 수술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총각 때 쓰던 안경도 벗었었거든요. 근데 뇌경색이 왔을 때 저는 그때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니시티 제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마비가 왔는데 병원에 용해제와 또 우리 제품 셀룰라 베이직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 믿지 않고. 그랬더니 그 병원 중에서 저희 남편만 건강한 육신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도 눈의 한쪽 반에는 이렇게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제품이 들어가면 정상론 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그거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손상된 눈의 시신경은 절대 살아나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니시티 제품 3개월 매거법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저희 남편은 건선이 어릴 때부터 심해서 그랬는지 사실 건강 상태가 장환경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정말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정말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건강한 몸으로 라이프 삶을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55세까지는 정말 또 건강한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르몬 밸런스 깨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이 27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잠자다가 손발이 저렸기도 했고 구두만 신으려고 해도 손이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서 신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가 있을 때 저는 유니시티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제품을 섭취를 했더니 지금 제 나이 68세지만 7세예요. 7세지만 건강 나이는 정말 40대, 50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약 먹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인소트리는 이걸로 하고 정말 이 멋진 명품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이 6가지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트렌드, 두 번째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타이밍 이 6가지가 다 맞는 거라면 어떤 거든 성공하게끔 돼 있는 게 이 6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트렌드입니다. 우리 2G 본 아시죠? 2G, 3G, 4G, 5G 그 사람들이 다시는 2G로 돌아가지 않듯이 이 트렌드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변화가 되면서 부의 이동이 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지금 현재 1차 산업의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지주들이 땅을 가진 지주들이 부자가 됐었고요. 2차 산업사회에 와서는 공장을 만들었던 사장님들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자동차, 조선 여러 가지 공장 제조를 하신 사장님들이 부를 가져갔고요. 또 3차 디지털 사회에서는 컴퓨터 정보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또 걷어가 치는 부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구글, 우리가 흔히 아는 카카오 멤버 부자, 그런 사람들이 쉬는 부자가 엄청나게 또 생겨났죠. 그렇듯이 시대의 흐름으로 가면서 부의 이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 바로 윌리스 사업이고, 또한 IT 사업, 또 그 말고도 실질적으로 안티 에이징 그런 사업이 다 융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왜 윌리스 사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멜빈 토플러 부의 미래 책에 보면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부의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무수한 기회와 삶의 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뀌며 개인, 기업, 가족, 국가에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낼 일이 이것이다. 이게 바로 혁명적이고 부유한 나를 만드는 사업이 윌리스 사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한 명의 미래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폴 제인 필저 아시죠? 폴 제인 필저께서는 세계 경제학자였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25세에 시티은행 최연소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건강관리 혁명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금알을 낳을 사업이 막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누구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윌리스 산업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윌리스 사업은 미래 사업의 제4차 혁명 시대라고 2012년도에 글로벌 이렇게 모여서 2012년도에 컬럼을 했습니다. 박영숙 그 유엔 미래 포럼 한국 대표님이었죠. 이분은 인터뷰에서 한 가지 나 혼자 하는 일로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다.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단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2020년 이후로는 AI 로봇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소멸될 거라고 예상을 미리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라질 직업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인해서 이제 드론이 우편 배달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점 오고 있을 것이고, 로봇이 마사지하는 시대, 또 인쇄업도 없어지는 직업으로 들어가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험 설계사, 소매업자들, 자동차 딜러, 텔레마케터, 건설업 종사자들, 캐시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뜨는 직업도 있죠. 뜨는 직업. 뜨는 직업은 가치관 창조, 건설, 건강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모방하기 어려운 직업, 1인 CEO, 네트워크를 이용한 글로벌 사업은 뜨는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부터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들었죠. 세제를 만들었던 회사도 건강기능식품을 런칭을 하고, 화장품 만들었던 회사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정수기 만들었던 회사도 건강기능식품을, 담배 만들었던 회사도 정간장을 만들었듯이 모든 기업들이 트렌드라는 걸 알고 돈 냄새를 맡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바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 가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100세를 갈 수 없죠. 물론 골골하다 100세를 갈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자기 몸에 투자를 했느냐 달라서 변화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지금 65세가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66세,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저도 중년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100세 이후가 돼야지 장수노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 120세, 140세 보험이 나오듯이 지금 우리가 내가 100세를 살고자 않아도 100세까지는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세까지 사는데 행복의 조건이 있죠.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골골 누워서 가는 거, 절대 요양원 가는 그런 몸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뭐니 해도 또 오래 살려면 머니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직업,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벌써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을 하지만 자영업은 그야말로 대안이 될 수가 창업을 없습니다. 계획할 한번 때 가장 보겠습니다. 쉽게 떠올리는 게 음식점이죠. 그런데 새로 문을 연 식당 10곳 중 4곳은 개업 1년 뒤에 문을 닫았고 5년 뒤엔 10곳 중에 8곳이 폐업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문을 연 서울 번화가의 지하 식당 갑니다. 40개 정도의 음식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주인이 한자리에서 10년간 계속 장사한 곳은 이곳 설렁탕집과 이곳 순두부집을 비롯해 단 4곳입니다. 자주 바뀌는 데는 1년 만에 바뀌는 데도 있고요. 왜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영업이 안 되니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이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실태 조사를 해보면 100만 원 수입이 이하가 57%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그 이후로 정말 문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죠.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22년 된 명품 넥솔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1903년 루이스 리겐 약사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1952년도에 2만 5천 개의 약국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옹기소, 바세린, 안티프라민, 암포제렘, 그 수많은 아스피린을 착용도 했고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약을, 천여 가지 신약을 보유한 게 바로 넥솔 회사고, 미국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가 생기기도 이전에 벌써 이 약의 표준이 된 것이 바로 명품 회사 넥솔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한번 터지기도 합니다. 사건 터지기 이전에 이 회사는 링컨, 존경받는 링컨과 또 넥솔이 그 넥솔 제품을 신뢰한다는 그런 동전에 새겨진 동전을 11년간 유통한 존경받는 기업이었다는 것도 또 이 회사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1959년도, 60년대에
문제가 한번 생겼습니다. 위기가 오기 시작했었죠. 그때 타일도마이드 사건, 독일 제품입니다. 손발 없는 아이들이 12,000명이 나와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약물 부작용 사건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입덧 안아지를 먹었는데 손발 없는 아이들이 12,000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때 이 회사는 약은 양리작용도 하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가 화학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연의 성분으로 약과 같은 효능을 지닌 부작용 없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결단을 하고, 일반 과학자들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요법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품 개발자를 렉솔 초대 연구소장을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은 메가비타민의 창시자였고 분자교정학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400명 연구진이 생기면서 한 30여 명 이상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 의약품 호모파티 메디슨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잘 제품을 만들어서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의사, 약사들에 판권을 줬습니다. 근데 대중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이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보다 10배가 비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호전 반응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가 의사 약사들은 참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귀찮아하다 보니까 화학약을 팔게 됐고, 또 마진만 사실 좋았으면은 또 의사 약사들도 많이 했겠죠. 근데 마진율을 50%밖에 주지 않았고 화학약은 300%의 마진을 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뭘 하겠어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에 실패를 하면서 의사가 어쨌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구전 광고를 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올라갔는데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300%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렉솔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렉솔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잘 나가고 있는 NH 허브를 최초로 캡슐화 만들어 놓은 NH와 합병을 하면서 그때 유니시티로 이름을 바꾸면서 동시 11개국을 오픈 시작합니다. 그 당시도 이 회사는 지금도 제로지만 부채가 제로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타주 2009년도에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전 세계 지금은 65개국에 원서버로 글로벌로 진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UECT 코리아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또 트렌드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식품,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1세대 한약, 또 붕어즙, 양파즙, 무슨즙, 여러 가지 즙 시장은 1세대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고 건강식품으로 들어가고요. 3세 지금 2세대는 그 하나의 성분을 추출해서 캡슐화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가 2세대 식품입니다. 그러면 3세대 식품은 뭘까요? 바로 유니시티의 동종요법 의약품 자연치유제입니다. 자연치유제 동종요법은 호모파티 메디슨 동종요법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파티 메디슨이라는 것은 케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동종요법 3세대 제품이 있는가 하면 4세대 지뮤시티컬 유전자 발현 제품까지도 나와 있고요. 5세대 마이크로 바이옴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세대 필그레이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제품이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고도 이 회사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의 캡슐이나 한 잔의 음료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5스텝을 꼭 지켜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수분 공급입니다.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약 알칼리수 7.4가 제일 좋다 하죠. 끓인 물 아닙니다. 생수로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콩나물이나 나무들한테 끓인 물 주면은 죽듯이 금붕어에다 끓인 물로 식혀서 준다고 해서 금붕어 살아나는 거 아니듯이 꼭 물은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소주잔에 한 잔 정도 홀짝홀짝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갖도록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도 너무 많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3, 40분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해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UNCT의 제품력으로 해야 됩니다. 피 청소를 해야 되고요. 입에서 똥꼬까지 다 클렌징 청소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초 영양입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성, 아이들에 맞는 기초 영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타겟 영양입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면 조인트, 눈이 안 좋으면 비전 에센셜, 면역이 안 좋으면 이뮤니제, 위가 안 좋으면 엔티비티, 장이 안 좋으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여러 가지 타겟 영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입니다. 당신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매일 샤워를 하고 이빨 닦으면서 내 몸 안은 청소를 하시나요? 왜 클렌징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를 정화를 해야 되고 혈관 청소, 대장 청소, 간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심장, 요로계 청소도 해야 되고요. 림프계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특히 뇌신경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클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인체의 신진대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클렌징을 해야 하는데요. 자율신경계 활성화시켜야 되고 호르몬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면역력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클렌징을 해야 합니다. 또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도 클렌징을 해야 하고요. 지방세포 내에 쌓여있는 지용성 독소를 제거하여 또 지방 분해를 돕는 분해 습관을 만들어서 요요 현상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클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질병이 많이 오는지 독소로부터 온다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독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작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해독 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하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숫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숫변. 숫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숫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숫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밤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철권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재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치명적이라고 그 하죠.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할 수 사망하게 있다.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달라진 피로 항생제 독소나 약물도 이물질이 참 들어오게 되고 무서웠네요.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가 고프면 그 지방을 보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그걸 먹죠. 뭐 자동 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독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 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있는 거는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 몸의 숙변, 기생충, 중금속을 다 빼낼 수 있는 클리어 스타트 팩을 소개하겠습니다. 장 청소 당연히 되고요. 숙변, 기생충, 중금속까지 싹 뺄 수 있는 제품이 클리어 스타트 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페로에이를 4알 정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제일 싫어하는 허브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기절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화이버를 먹게 되는데요. 200ml에 화이버 한 포를 넣고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만 흔들어서 바로 안샷을 해야 됩니다. 이게 뱃속으로 가면 40배 팽창하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물에 따르고 누구를 갖다 주면 그 사이에 불어서 맛이 없어진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기 좋게 먹으려면 바로 완샷을 해야 되겠죠. 이 파이버는 불용성, 수용성 다 있기 때문에 또 의학적인 우리는 파이버라 정말 변비, 숙변 이런 걸 잘 빼낼 수 있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 개선까지도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이제 예전에는 알로에로 했지만 지금은 알로에보다 더 좋은 이너 클린 화이버가 있습니다. 아연 성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세포에 기스난 것을 다시 원상 세포를 재생시켜 주기도 하고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 제품 들어가면은 면역까지도 또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을 섭취하면 또 중성지방까지도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이고요. 잠시 기생충 좀 보겠습니다. 실지렁이처럼 꿈틀대는 이것이 바로 아니사키스입니다. 생선이나 해산물을 통해 감염될 경우 위나 장벽에 붙어서 고통을 주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치료 가능한 구충제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한 마리씩 빼내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외과 수술밖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설마했던 고등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모습 포착. 아니사키스가 있다. 고등어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생김새는 분명히 아니사키스가 맞는데. 고등어 속은 그야말로 아니사키스에게 점령당한 상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숙주인 고등어에서 떼어내도 강한 생존 의지를 보이며 꿈틀대기까지 하는 아니사키스. 이것이 바로 생선의 뱃속에 기생하는 아니사키스의 실체입니다. 또 다른 눈에 하나 볼까요? 좋다며 소의 생간을 즐겨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간에는 망막세포를 파괴하는 기생충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이 간을 날로 먹으면 눈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깃집에서 손님상에 흔히 내놓기도 하는 소의 생간. 눈에 좋다며 이 소 생간을 즐겨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소 생간을 먹은 뒤 눈이 좋아지긴커녕 오히려 한쪽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지금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90%가 원인은 개회충. 안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며 망막세포를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15% 정도는 법적 실명이 이를 정도의 아주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 조사 결과 괴회충 눈병 환자의 81%는 최근 생간을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고기 섭취는 괴회충 눈병에 걸릴 위험을 2배 올린 데 반해 생간 섭취는 1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소의 생간에 있던 괴회충이 애벌레 형태로 사람의 간이나 폐 등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혈액을 타고 눈까지 침투한 겁니다. 간이나 폐에 몇백 마리 유충이 들어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요. 이제 안구에 들어가면 시력이 흐려지니까 시야가 뿌옇게 되거든요. 기생충이 가장 많은 장비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것, 기생충 애벌레를 그대로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KBS 뉴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눈 속에 기생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듯이 내 몸에는 기생충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온 기생충 알도 한번 볼까요? 이런 까만 쌀 같은 거, 수박씨 같은 거, 참외씨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숙변들이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30-40년 된 숙변들이 이 클리어 스타트 팩을 먹으면 다 빠져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 감염된 기생충도 참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생충은 어디에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 몸에 기생충 막 그 대장을 막는 기생충 떼거지가 있는 것도 참 이게 수술해서 빼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생충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몸 안에 숙변이 쌓이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숙변이 유독가스를 품어대서 혈액이 오염이 되고 성인병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과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심혈관 세계 어디서나 질환 심장마비를 세계 일으키는 1위 위험 요소는 사망 9가지라는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마비 위험 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문화와 인종, 나이에 관계없이 9가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불균형이 심장마비 발생 원인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당뇨병과 고혈압, 복부 비만과 스트레스.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서 움직이는 지방이다. 이것이 과다할 경우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이런 동맥경화는 아주 서서히 장기간에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일단 이 부위가 터지면 불과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콜레스테롤을 높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우리 몸 안의 모든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높은 콜레스테롤은 콩팥, 다리 혈관은 물론 심장과 뇌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을 발병시키는 것이다. LDL이 혈관에 기름이 쌓이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면 HDL은 혈관에 쌓인 기름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바로 바이오슬라프 C+가 해결을 합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에서 저렇게 치즈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이 꽉 차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오히려 심혈관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서 움직이는 지방이다. 이것이 과다할 경우 혈관벽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이런 동맥경화는 아주 서서히 장기간에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일단 이 부위가 터지면 불과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뇌졸중 환자의 목혈관, 즉 경동맥의 사진이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잔뜩 낀 것은 물론 터져서 피와 엉킨 것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심혈관 주범 콜레스테롤 두 얼굴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LDL이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가 피가 막 그 120kg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우리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콜레스테롤을 그것도 지금 빵꾸 나기 전에
빨리 가서 붙여라 해갖고 콜레스테롤을 막 보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또 혈관에서 간으로 가면서 청소를 싹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HDL을 올려라 하는 말을 요즘에 TV에 광고에